your line is over. 1, 2, 3, 4, 5, 6, 7, 8. Come on now, you hurry up, your line is over. 1, 2, 3, 4, 5, 6, 7, 8. High heat, too high heat, high heat, too high heat. You can have it, it's too high. Don't you know you can get me think you're right? You can have it, it's too far. If you think you got it, you're mad. High heat, too high heat, high heat, too high heat. Come on now, get it on, your line is over. 1, 2, 3, 4, 5, 6, 7, 8. Come on in, get it on, your line is over. 1, 2, 3, 4, 5, 6, 7, 8. High heat, too high heat, high heat, too high heat, high heat, too high heat, high heat, too high heat. It's real. You can have it, it's too high. Don't you know you can get me think you're right? You can have it, it's too high. If you think you got it, you're high heat, too high heat, high heat, too high heat. Do you know how stupid you are? Do you think you can have everything? But it's not going to be your way. You are not gonna make your way. You might get another chance. All you can will disappear. You can have it, it's too high. Don't you know you can get me think you're right? You can have it, it's too far. If you think you got it, you're not. You can have it, it's too high. Don't you know you can get me think you're right? You can have it, it's too far. If you think you got it, you're not. High heat, too high heat, high heat, too high heat, high heat, too high heat, high heat, it's not a dream, too high heat, it's real. 아직 진정이 안 돼. 말할 힘도 없고 독한 이 향기에 너무 취해서 쓰러져 버렸어. 제발 일으키지 마. 너무나 비참해. 숨이 멎을 것 같아. I give you all my love. I give you all I want. 이건 말도 안 나올 것 같아. 모든 게 끝났다니 그냥 힘들어. 기억나고 싶지 않아. Oh my love. I give you all I want. 밤이 지나 아침이 올 때
잔인해. 나를 떠나가지마. 어떤 말이라도 정해라. 빗자를 것 같아. 너무 지쳐서 울으니 날 좀 신뢰해줘. 이리와 날이 밝아오고 있어. 눈을 감은 모든 게 다 지나가고 상처받은 날들 모두 다 버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진입니다.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자, 박기영 8집 쇼케이스에 와주신 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8년 만이에요. 8년 네. 만에 정규 앨범이 나왔죠. 굉장히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제가 2010년에 7집 앨범을 냈었는데 그때 7집 앨범을 작업을 하면서 다시는 그때 이미 그 디지털 시장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고요. 그리고 싱글 앨범 위주로 이제 활동하는 가수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앨범을 내고 나서 다시 정규 앨범을 작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상 했었고 언제가 나올지 참 장담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굉장히 큰 공백이 생기고 뮤지션으로서의 거의 이렇게 삶이 다시 이렇게 중지됐다가 그렇죠? 예, 저는 마치 그때 당시에는 다시는 음반 활동이나 뭐 무대 활동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정말 굳게 들었었어요. 육아를 하면서. 그래서 음악 하는 것처럼 육아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직업을 바꾼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내면서 아이가 시간은 흐르고 아이는 크고 또 저만의 시간이 또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생기면서 이제 제 안에 움틀거리고 있던 원래 본질의 저의 모습이 또 나오게 되는데 워낙 오랫동안 그 이후로 어떤 무대 활동은 했었지만 오랫동안 앨범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박기영이라는 이름 자체로 정규 앨범을 내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많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4개 프로젝트를 2016년 12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더 용기를 얻게 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음반 시장의 여러 가지 동향들도 보고 하면서 이제는 어떤 들어주길 바라면서 앨범을 내는 그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다 듣지 못할 테니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작업한 결과물들이 이제 모이고 쌓이게 됐죠. 그 시간이 이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쌓인 결과물이 사실 먼저 이렇게 음악을 들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굉장히 놀랐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변했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몇 번 듣다 보니까 이 내공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굉장히 명쾌하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뮤직비디오 하나를 보고 네. 또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타이틀곡이죠. 네. I Gave You라는 조금 전에 곡인데, 라이브로 들려드렸던 타이틀곡 I Gave You 뮤직비디오를 감상하시고 나서 앨범 전체적인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할까요? 네. I Gave You는 방금 이 라이브로 들으셨지만
블루스 곡이에요. 네, 그래서 블루스입니다. 왜 이 블루스라는 장르를 선택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네. 주시죠. 그러면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의 완벽한 대중음악의 전 세계 대중음악 흐름의 완벽한 기초는 흑인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던 흑인 노예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토착 자신의 갖고 있던 토착의 음악과 그 아메리카의 그 환경에서의 조합들이 섞여서 탄생한 음악이 이제 블루스입니다. 한의 정서가 가장 기본적이고 그 블루스에서 이제 파생되는 굉장히 시작되는 장르들이 이제 재즈, R&B, 소울, 불, 락, 펑크, 펑키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발전하게 되죠. 근데 대중음악이 아주 기본이 되고 아주 기초가 되고 대중음악을 탄생시켰던 가장 큰 장르가 블루스인데 역시나 한의 정서잖아요. I Gave You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밤부터 아침까지의 이야기를 쭉 서술한 가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직설적으로 쭉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쭉 이야기인데 그런 게 정말 이 블루스 정서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어떻게 보이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하지 않고 혹은 또 이렇게 조금 더 감추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있는 현상 자체를 구토하듯이 이렇게 확 드러낸 그런 가사와 그런 장르 그 조합에 가장 신경 썼던 것이 편곡이에요. 편곡에서만큼은 지금 2018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흐름을 잡고 있는 일렉트로닉 뮤직, 일렉트로닉 음악의 편곡 장르를 이제 선택을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음악적 색깔과 가장 현대적인 음악적 색깔을 접목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한 거죠. 하이츠, I Gave You 이런 곡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 타이틀곡에서도 박경 음악의 사운드의 변화가 확고하게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네. 박기영 하면 어쿠스틱 이게 딱 이렇게 정설처럼 그렇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것을 파기하는 것에 가장 큰 사운드적인 음악적인 변화라면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네, 잘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곡을 처음 듣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놀랐던 게 그간 여러 요소들 그간 막 이렇게 입었던 옷들을 다 벗어 던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변화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칫 그 변화가 가지고 올 수 있을 어떤 미성숙함, 미숙함 이런 게 동반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놀랐어요. 뭐 블루스 또 일렉트로니카의 요소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박기영이라는 가수가 그냥 뭐 환골탈태라고 해야 되나? 한 단계 한 단계 진화했다. 한 단계 진화했구나. 왜냐하면 이런 스타일의 곡을 타이틀곡으로 대중에게 선뜻 이렇게 내밀기가 저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중성 뭐 이런 거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뭐 굳이 생각한 게 아니라 본인의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힌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한 두세 번 듣다 보면은 이 멜로디가 자연스럽게 그냥 입에 붙어가지고 흥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로디 쉽지 않아요. 네. 쉬우면 대중적인 걸로 저는 정리를. 네. 그래서 놀랐어요. 네. I gave you였고요. 이어서 이제 그 앨범 이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앨범 전체적인 분위기가 또 하나 깜짝 놀랐던 게 기존의 이제 어떤 밝고 상큼하고 예쁘고 이런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온통 제가 상큼하고 밝았나요?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있었죠. 어둠과 절망과
고통, 슬픔 이런 그 감정들이 그냥 응집돼서 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첫곡 스탑이라는 스탑. 첫 곡에서부터 네. 도대체 누구를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건지 네, 그런 좀 말씀 좀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일단 첫 곡 스탑을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저 앨범 정규 앨범의 첫 번째를 포문을 여는 곡이고 굉장히 독특한 악기 구성, 드럼과 베이스와 보컬 오로지 이 세 가지 악기만으로 곡 한 곡을 꽉 채운 그런 곡입니다. 연주하는 저의 20년 된 밴드들도 처음에 제가 이걸 시도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육두문자의 욕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쓰레기라는 말은 나옵니다. 잘못했다는 생각은 1도 없는 쓰레기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넌 너무 아냐 그동안 수도 없이 기대해줬어 이만큼 했으면 아직 안해 넌 진짜 아냐 아직도 잘못했단 생각은 1도 없는 쓰레기 1도 없는 쓰레기 1도 없는 쓰레기 굉장히 세요. 네. 그렇죠. 세죠. 그러니까 이번 앨범을 통틀어서 제가 전하고 싶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을 그대로 비추고 싶었다는 거. 아름답게 어떤 옷을 입혀주고 싶지 않았고 어떤 그런 분노와 고통과 괴로움과 우울과 심지어는 어떤 기쁨과 환희까지도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힙합 뮤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막 라임을 맞춰서 욕을 할 수는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리드미컬한 어떤 경고를 주고 싶었던 거죠. 네. 그 대상은 누군가요? 스탑의 대상은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모든 이가 될 수 있는데요. 가장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이 곡을 들려주고 싶은 당사자가 누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게 선물해주는 곡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 내가 만났던 누군가에게 혹은 이 곡 굉장히 박경 신곡인데 이 곡 굉장히 구성이 독특해요. 드럼이랑 베이스밖에 없고 이 곡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경진 평론가님하고 한테 뭔가 마음이 상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경진 이사님이 가비지예요. 그러면 제가 카톡으로 내지는 뭐 SNS 문자로 이렇게 선물 드리는 거죠. 이 곡을 박경 신곡이 나왔는데 이 곡 정말 대박입니다. 이렇게 욕하시고 싶은 분께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모르는 거야. 받는 사람은 나를 욕하는 건지. 그러면서도 어떤 대리만족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은 제가 이번 앨범에서 하이니치에서도 그렇고 스탑에서도 그렇고 겨냥하는 특정 계층이 정확히 있습니다. 정확히 있고 정확히 있으면서 또 절대 다수일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깝게는 저는 거의 정신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굉장히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더 갖기를 원하는 네. 아주 가깝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요즘 교회 세습이나 이런 것에서 명성교회 사건들 혹은 굉장히 큰 대형 교회들, 기업화된 그런 교회들, 종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뮤지션으로서 할 말이 있는데 이걸 뭔가 음악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 집단들, 자신만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너무나 많은 기득권들에 의해서 계속 짓밟히고
그리고 그 짓밟힘이 더 이상은 절규가 아닌 이제 웬만한 절규에는 사람들이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주 많은 일들을 외면하고 그것으로부터 나는 마치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전직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기업화된 교회들 그리고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쫓는 기업들 우리의 환경, 어떤 사회, 자연, 후세, 아이들 후대에 물려줄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마구마구 그렇게 자원을 낭비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칭하는 곡이고 아주 가깝게는 개인적으로 욕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을 겨냥하는 곡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들으면서 시원하셨죠? 네, 시원해지는 좀 그런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이제 어떤 메시지에 이제 집중을 해서 사실은 그 이 앨범의 가사 내용도 기존의 서정 씨하고는 뭐 사랑 노래 또는 사랑의 슬픔 이런 내용을 담은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그러니까 표현의 수위랄까요?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에 걸맞게 또 음악 사운드 자체도 굉장히 어두워졌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이 많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편곡에 있어서 굉장히 미니멀한 구성 굉장히 단촐하죠.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자칫하면은 그냥 단순함으로 끝나거나 그냥 이게 뭘까 그러고 끝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 미니멀한 구성 속에서 보컬의 포커싱이 되고 악기가 부각이 되고 근데 그게 웬만큼 자신 있거나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거의 멋지게 완성을 해냈다는 생각을 했고 더구나 이제 그 녹음 자체가 또 굉장히 멋지게 이루어져서 음악 곡 한 곡 한 곡마다의 그 공간감이라든지 앰비언스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두드러진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어우러지면서 듣고 나서 자연스럽게 입에서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음악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의 사운드에서 아무래도 메시지도 있고 전달해야 될 이야기도 있지만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쨌든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음악 자체의 퀄리티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가장 많이 신경 쓴 부분이 사운드 그리고 공간입니다. 제가 이 공간에 대한 고민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됐었고 제가 머릿속에서 그려진 이 악기의 공간과 그 가사에 따라서 공간이 움직여지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것들을 공간을 그 믹싱 마스터링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 녹음하는 그 처음 단계부터 스네어에 면 티셔츠를 씌워서 녹음을 한다든지 정말 거짓말 같은 경우는 로우 탐을 굉장히 최대한 튠을 내려서 그리고 마이크를 2개를 이렇게 받아서 그런 녹음 아예 첫 작업부터 그 공간에 대한 구성을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이 습작업들이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게비어나 하이츠나 레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편곡이 될 것이고 여기서 스네어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다까지를 미리 계산하고 곡을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공간에 대한 개념이 워낙 확실했기 때문에 많은 악기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앨범에 유일하게 스트링, 그러니까 현악기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앨범이에요. 현악기가 딱 한 곡 들어가는데 걸음걸음이라는 곡의 마지막 첼로 솔로만 나오고요. 현악기 그 흔한 가요에서 볼 수 있는 혹은 팝음악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현악기는 단 한 곡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앨범의 전체적인 색깔은 정확하게 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흔한 디스트드 기타도 안 나와요. 그래서
디스트 기타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어서 쨍 하는 그 사운드 전체를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그 기타에 기대지 않고 악기 하나하나가 배열될 때 나올 수 있는 공간감에 주력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했고요. 뮤지션으로서는 그 공간의 구성이 사실 어떤 음악적으로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공간 안에서 구현되기 위한 네. 그런 현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배열을 한 거죠. 네. 네.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네, 정말 고생을 네. 했어요. 고생을 했는데 재미있었어요. 네. 네, 재미있었고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불면증이 심하고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공간에 대한 생각, 메시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잠을 잘 자지 못하고 하면서도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행복 덕분에 저희의 이 앨범 전체에 분노나 좌절, 실망, 분노, 우울, 뭐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열된 것이 아닌가. 사실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는 다 행복을 쫓으면서 살아가는데 삶은 사실 고통입니다. 그리고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행복의 순간이 아주 잠깐밖에 없어요. 아주 잠깐. 그 잠깐의 행복이 주는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것 하나로, 그 잠깐 하나로 수많은 쳇바퀴 돌듯 매일 돌아가는 그 삶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겨낼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게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본다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 어떤 지인, 어쩌면 또 나의 뭐 어떤 순간,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순간, 뭐 일, 목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이 그 행복을 얻기 위한 과정이 결코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걸어가는데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환상을 주듯이 우리는 행복해, 우리는 열심히 살지 않아도 돼, 우리는 뭐 어떻게 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네. 정말 어떤 진솔한 그냥 다 벗어던지고 가면도 벗어던지고 치렁치렁 걸쳤던 옷들도 다 벗어던지고 마치 그냥 내 그대로의 모습을 이 앨범에 투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뜻 그냥 지금까지 얘기만을 보면 이 앨범은 그냥 어떤 다크 포스로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절망으로 가득한 앨범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앨범의 후반부로 갈수록 네.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어떤 희망, 네. 또 어떤 사랑, 뭐 이런 이제 또 네, 내용이 맞아요. 등장을 해요. 네. 네. 그래서 뭐 I Have a Dream이라든지 네. 뭐 이런 곡들, 상처받지 네, 상처받지마 같은 곡들에 또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I Have a Dream과 상처받지만 이 두 곡은 제가 매년 4월을 기념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매년 4월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픈 달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세월호가 우리를 많이 아프게 하는 그런 달이죠. 그래서 제가 4월에 매번 스튜디오 공연을 기획한 이유는 그때 음악에 제가 집중하고 사람들과 함께 제 공연장에서 스튜디오에서 팬들과 함께 그 체온을 나누지 않으면 그 4월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4월을 위한 스튜디오 라이브를 준비를 했고요. 스튜디오 라이브가 굉장히 더 뜻깊은 이유는 팬들의 사연을 이메일로 받아서 그날 오는 사람에게 선정된 한 사연은 자에게 제가 노래를 만들어서 그날 선물을 해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I Have a Dream과 상처받지만 이 두 곡은 그렇게 탄생한 Sing for You 곡인데요. I Have a Dream의 주인공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이 친구의 꿈은 음악하는 사람이고 네. 그 꿈을 위해서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현실은 또 달랐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펼쳐져서 결국엔 학교를 자퇴하고 다시 일반고로 진학하고 또
굉장히 방황하는 중에 있었어요. 이 친구 소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정말 좋은 뮤지션이 되는 거고 가수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저와 함께 음악을 해보는 네. 거였어요. 네. 무대에 서보는 거.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은이라는 친구와 함께 노래를 만들려고 불렀고요. 이번 공연에 이 친구도 또 함께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상처받지마 같은 경우는 이 곡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방이 집인데 서울에 올라와서 사는 그 20대 초반의 정말 아픈 청춘, 아픈 청춘의 그 친구가 사람들 속에 항상 함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들이 두려워서 늘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슬픈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할까봐 혼자 물류창고에서 엉엉 울다가 올라온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 SNS로 서로 굉장히 친하고 우리 서로 끝나고 같이 술 마시고 밥도 먹고 하는데 정작 내 마음 나눌 사람이 없어. 왜 그럴까?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을 나누질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덕이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는 거죠. 그래서 구덕이 무섭죠. 무서워요. 자꾸 나타나면 징그럽습니다. 저도 구덕이 경험 요즘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된장 계속 담글 거예요. 왜냐면 상처받죠. 하지만 그 상처들로 인해서 제가 어떻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곡이고요. 이 싱포유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싱포유를 기반으로 해서 4기 프로젝트와 박기영의 어떤 정규 앨범의 프로젝트는 또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앨범에서 가장 블루스적인 거를 가장 잘 나타냈다고 생각되는 곡은 고희원이에요. 네. 이 곡도 어떤 또 무거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잖아요. 네. 네. 위안부 네, 할머니들을 맞습니다. 위해서. 위안부 네. 할머니들을 위한 곡입니다. 제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워낙 다들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이슈이기 때문에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저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곡들을 제가 딱 들어봤을 때 그 정말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보다듬어주는 아름답고 시적인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위안부 소녀들이 할머니들이 소녀였을 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끌려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곳에 끌려가서 집에 너무 가고 싶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 정말 매일매일 정신을 못 차리도록 힘든 정말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면서도 내가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야 해.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심정.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고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그때 종군 위안부, 전 세계에 있는 종군 위안부를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처참히 살해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위안부 기림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하고 계속 밝히려고 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또 딸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엄마고 저도 여자입니다. 그 상황에 제가 1인칭으로 한번 대입해서 들어가 봤어요. 네. 이거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들을 1인칭으로 대변해서 한 노래는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옛날 꽃 같았던 너를 누가 이렇게 했나 그 이야기만 이제 제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 과연 누가? 그것에 대한 대답은 각자 얻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곡은 또 굉장히 독특하게 스탑과 반대되게 드럼 베이스가 스탑의 주 악기로만 등장을 했다면 이 곡은 오로지 기타 한 대와 네. 목소리로만 이루어진 곡입니다. 이것도 잠깐 들어볼 수 있죠? 네. 네. 네, 이번에 콘서트 게스트로 신효범 씨랑 민 씨를 초대하셨는데 네, 혹시 이 두 분 외에도 혹시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은 가수가 있다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굉장히 지금 낮은 목소리를 찾고 있어요. 사실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펜타곤 멤버 중에서 굉장히 낮은 로우의 음역대를 소화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낮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제가 요즘 계속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런 남자 목소리가 필요해서. 그래서 그때 한번 불의 명곡에 같이 출연했었는데 그 무대를 보고 제가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가 낮은 분이 있지? 이런 분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분을 지금 열심히 더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고 콜라보를 해보고 싶은 뮤지션 너무나 많습니다. 힙합 뮤지션 BYC도 있고요. 그리고 좀 약간 위로는 최백호 선생님하고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완전히 후배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친구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작업을 해서 이슈를 만드는 것보다 음악적 완성도를 위해서 누구를 숨겨진 누구를 찾아내느냐 이것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펜타곤의 제가 정확하게 성함을 몰라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그분이 정말 대단했어요. 멋졌어요. 곧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주년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20년이라는 시간은 아이가 태어나면 자꾸 아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영유아 사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말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되는 중2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성인이 되는 과정인데 이 몸도 못 가누고 정말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거의 이렇게 취하고 있는 행동이 거의 원숭이와 흡사하거든요. 그렇게 목도 못 가누고 눈도 잘 못 뜨고 그런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돼서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성인으로서의 자라기까지의 그 과정이 순탄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 20년은 정말 그 20년이라는 삶에 올곧이 집중하고 그 과정들을 피하거나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다 하나하나 열심히 하나하나 밟으면서 지나온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의 20년은 이제는 정말 방법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나의 음악으로 녹일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몰랐던 때에서 앞으로의 20년은 정말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는 20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쯤이면 그동안에는 음악이 저의 어떤 삶을 대변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도구였다면, 저를 표현하는 도구였다면 앞으로의 20년은 음악 속에 저를 온전히 묻어서 박기영의 음악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앨범 메시지와 관련해서 좀 솔직하게 많이 말씀해주신 부분, 행복하지 않고 행복을 달려가는 과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박경 씨가 올해 20주년을 맞이하기도 해서 많이 좀 의미가 깊으실 텐데 그래도 좀 많이 그런 분노의 메시지나 경고를 하는 메시지를 이번 앨범에 담으셨다 그래서 좀 궁금했던 거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그 가수로서 아니면 그냥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지금 많이 좀 힘들거나 지치게 본인을 좀 힘들게 하거나 지치게 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거를 좀 그게 어떤 부분이 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저를 정확하게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사람도 있고요. 정확하게 지칭할 수 있는 사람들과 정확하게 지칭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그 구더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 김경진 그 평론가님도 구더기 있으시죠? 있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리고 가장 뭐랄까요? 제가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확 다 드러낸 것은 아름답게 포장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들을. 그래요. 우리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잘 못 담나요? 그래도 삶은 아름답고 행복하니 우리 함께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손잡고 가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진실이 아니니까. 네. 팩트는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행복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목표 의식과 지향점은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이번 앨범에서 이제쯤이면 눈치 안 보고 이런 것들 막 얘기해도 되지 않나? 20년 됐으니까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어요. 왜냐면 누구에게 잘 보이는 게 저에게 이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는 게. 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어떻게 가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나도 똑같이 느껴요. 오히려 이게 더 공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주 중요한 거보다 이건 좀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아이 키우는 양육보다 힘든 일은 아직 못 해봤어요. 너무 네, 물론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동전의 어떤 양날의 칼처럼 아이 키우는 일보다 힘든 일은 못 해봤어요. 그것 또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또 저 한쪽에 방금 손 들어 주신 분 안 계신가요? 질문 있으실까요? 자, 네, 네. 저 뒤에. 네. 네, 저는 그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박기영 씨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 그 생각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이런 아티스트로서의 그런 거는 충분히 잘 알겠어요.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박기영 지금 이게 정규 앨범이 8년 전에 저는 네. 8년 전에 나온 앨범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에 비해서도 많은 그 변화란 변화고 그 블루스 음악은 그 전에도 하긴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약간 이런 그러니까 타이틀곡 I Give You 이런 거 하는 걸 봐서 박경이라는 가수는 좀 지금 사실 이게 정규 앨범 내는 거 아까 첫 그 표현이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거든요. 어차피 다 안 들으실 거. 그래서 그 너무 재밌는 표현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뭐 월간 뭐 이런 그 어떤 그 노래 생산 스타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유통 체계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규 앨범을 내고 그럼으로써 대중성의 어떤 그 노래 자체의 노래나 유통이나 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맞추고들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박기영 씨는 좀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는 이야기와 대중성의 어떤 그런 것이 좀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건지 좀 그런 걸 어느 정도 의식을 하면서 곡을 쓰든가 이렇게 프로듀싱을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블루스 음악을 그전에도 했었지만 블루스를 전면에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대중성에 대해서 제가 아예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장 요즘 즐겨 듣는 음악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주잡고 있는 음악들이고요. 그리고 음반 시장이 싱글화되고 지금은 어떤 이렇게 간직하고 소장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지났고
싱글 시장 월간 윤종신도 있고 저도 4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 음원을 내고 있고요. 음원을 소비하는 시대로 완벽하게 넘어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음원을 소비하는 시대에서 어떻게 이것을 듣게 할 것이냐 그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답이 안 나와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다 듣지 않을 텐데 그것을 들어달라고 내가 애원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나의 주체적인 것들을 더 담아서 이번 기회에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해버릴 것이냐 그것이었어요. 사실 제가 8장의 정규 앨범을 냈지만 가장 자주적인 앨범은 딱 2장밖에 없습니다. 외압이 없는 5집 앨범과 이번 8집 앨범 5집 앨범은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나비가 있는 앨범이고요. 당시에는 그렇게 잘된 앨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앨범들 중에서 저희 정규 시리즈들 중에서 가장 음악적으로 사랑받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고가의 중고가에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사랑해주고 심지어는 지금 대중음악 씬을 주름잡고 있는 아이돌 여성 아이돌 분들의 가장 오디션 넘버원으로 나비를 이야기해줄 정도로 나비 이 곡을 아는 이 곡으로 박경을 알았느냐 시작 마지막 사무라이로 박경을 알았느냐에 따라서 세대가 갈립니다. 시작 마지막 사람으로 박경을 아시는 분들은 저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그 윗세대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나비로 박경을 아셨다는 분들은 대부분 20대 30대세요.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 이제쯤이면 이제 한 번 더 내려가서 한 번쯤 히트곡이 또 나와주면 너무나 감사한데 사실 나비는 그때 당시 히트곡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제가 5집 앨범 나비 그리고 6집 앨범 그대 때문에를 작업할 당시에 제 음반 제작 총괄을 맡으셨었습니다. 김경진 평론가님께서. 그때 당시에도 박기영 하면 어떤 마지막 사랑, 블루스카이 산책 이런 곡들을 주로 하는 가수였는데 그때도 굉장히 긴 공백 끝에 나왔었거든요. 나비 음반 자체도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왜 그렇게 앨범이 나올 수 있었느냐? 그때 당시 소속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주체적으로 음반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옆에서 감나라 배나라 뭐해라 하고 이런 건 좀 안 되니까 이건 빼라 대중적인 거 이런 거 넣어라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5집이 자주적인 앨범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고 이번 앨범 역시 저에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대표님은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저희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한다고 또 고백하고 싶은데 아티스트가 정규 앨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데모 한번 들려준 적이 없고 어떤 곡을 하고 있는지 묻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앨범 저희가 노래 녹음을 제주도 가서 했거든요. 제가 하는 녹음실이 제가 녹음하는 곳이 제주도에 또 녹음실을 내서 거기서 녹음을 했는데 녹음을 3일 동안 다 진행을 하고 나서 청음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들으신 거예요. 다 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들거나 제작자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거나 이게 뭐가 좀 잘못 가고 있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셨어요.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셨고 그 믿어주신 것에 대한 보답은 제가 정말 즐겁게 음악할 때만큼은 즐겁게 하는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앨범이 5집과 똑같이 굉장히 자주적이면서 외압이 없는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성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그나마 대중성에 대해서 제가 어떤 최근에 유행하는 음악에 대한 트렌드나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사운드를 이렇게 미니멀하게 간 거고요. 그리고 EDM이라는 장르를 제가 하는 장르와 함께 이렇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작업한 루나 파일럿이라는 그 일렉트로닉 밴드 그때 밴드의 프로듀서이신 브랜든 백께서도 그랬고 레인이나 하이츠 같이 작업한 보보 그리고 애쉬 이런 분들도 다 EDM 뮤직에서 그쪽 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다들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기영 씨 정도의 커리어에 이런 새로운 시도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편곡을 그쪽으로 끌어당겨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거면 제대로 그걸 다 예상하고 곡을 썼다. 그렇게 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굉장히 흡족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 사운드적인 음악적인 일련의 과정들이 제가 그나마도 대중성을 생각한 건데 왜 이 음반을 들어주시고 대중성에 비껴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박경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발라더잖아요. 발라더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한테 가끔 뭐 마지막 사랑, 산책, 그대 때문에 같은 곡들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셔요. 지금은 제가 그런 음악을 할 수 있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때의 음악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제가 조금 더 자주적인 앨범 뮤지션으로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제가 또 너무나 사랑하는 장르가 크로스오버 장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흑과 백과 같은 크로스오버 장르에 대한 도전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고민 중이에요. 어느 쪽 장르 이름을 바꿀까.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박경 8집 쇼케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기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공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